성재야,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고성희의 상냥한 미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박성재는 알지 못했다. 그는 다만 불안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 하지만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나도 너처럼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야. 성재의 고백에 은호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하지만 그 순간 지역이 다가왔다. 나도 은호를 지키고 싶어.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던 은호에게 고성희는 충격적인 제안을 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은호 씨, 넌 내 딸이야. 그리고 별장. 병상에 누워있는 우진. 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진아, 네가 내 오빠였어? 여러분, 오늘 화려한 날들 23회는 충격의 연속입니다.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 은호의 출생 비밀, 그리고 쌍둥이 오빠 우진의 등장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지혁과 지은호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지혁은 은호에게 반말을 시작하며 이제 그만하자. 아직도 우리가 선후배도 못 되는 사이야? 라고 선을 허물었다. 은호는 당황했지만 지혁의 달라진 태도에 묘한 설렘을 느꼈다. 차 안에서 지혁은 갑자기 은호의 손을 잡았다. 귀신 아닌 거 확인했지? 은호는 떨렸다. 지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빵집에서 은호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과거 개업빵 상자에 들어있던 연탄빵은 지혁이 따로 넣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다. 아팠던 은호를 위한 지혁의 마음. 은호는 그제야 지혁의 고백이 장난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 한편 이지혁과 아버지 이상철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상철은 너는 내 33년 인생을 완전 짓밟았어. 내가 그 결혼을 선택한 순간이라며 분노를 쏟아냈고, 지혁은 아버지는 한 번도 저를 이해하려 하신 적이 없어요라고 맞섰다. 결국 이상철은 너 집 나가면 안 되겠냐? 는 말을 내뱉었고 지혁은 충격에 빠졌다. 고성희는 만취한 채 은호에게 과거를 털어놓았다. 쌍둥이를 낳고 남편이 뺑소니 사고로 죽었어요. 하나는 맡기고 하나는 업고 다녔는데 시장 화재로 한 아이를 잃었어요. 고성희는 눈물로 미치게 그리운 거, 그런 거 알아요? 라며 오열했다. 은호는 고성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눈물만은 진짜였다. 그리고 이지화는 박영나의 정식 경호원이 됐다. 스토커가 풀려나면서 재판 때까지 영나를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사대보험의 월급 50% 인상. 지환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다. 박성재는 고성희의 서재 앞을 지나다 멈춰섰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별장 쪽 관리인한테 연락했어요? 우진이 약은 제때 먹고 있는 거죠? 성재는 눈살을 찌푸렸다. 우진? 미국으로 돌아갔다던 우진이가 왜 별장에 있는 거지? 고성희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 성재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어머니. 고성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이내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성재를 맞았다. 어머, 성재야. 언제 왔어? 노크도 없이. 성재는 고성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고성희는 잠시 망설였다. 성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태어난 표정을 되찾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별장 관리 문제 때문에 전화한 거야. 성재는 한 발 더 다가섰다. 우진이요? 우진이가 미국 돌아간 거 아니었어요? 고성희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성재는 놓치지 않았다. 맞아. 우진이 출국했어. 그런데 별장 시설 점검 때문에 관리인이 연락 왔어. 우진이가 머물다 간 방 청소 문제로. 별장이요? 하루 쉬게 하려고 별장 보냈었는데 뭐 놓고 간 게 있나 확인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미국에 있는 거예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틀 전에 출국했어. 성재는 고개를 갸웃했다. 방금 전화 통화 내용은 분명히 현재형이었다. 약은 제때 먹고 있는 거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 별장에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고성희는 태연했다. 성재야, 걱정 마.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그 말에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았다. 우진이, 어머니의 친아들.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머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고성희는 성재를 밀어내듯 부드럽게 말했다. 저녁 준비됐을 거야. 먼저 내려가 있어. 엄마도 곧 갈게. 성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졌다. 그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일 것이다. 언제나 그랬으니까.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은호. 그녀만은 자신이 지키고 싶었다. 성재는 카페 공사 현장 앞에 차를 세웠다. 저녁 무렵이었다. 지역에게서 은호가 늦게까지 작업 중이라는 문자를 받고 달려온 것이다. 공사 중인 카페는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만 켜져 있었다. 성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먼지가 쌓인 작업대 너머로 은호가 앉아 있었다. 그런데 은호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손에 든 사진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성재는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은호가 들고 있는 그림을 봤다. 지역의 그림이었다. 은호는 그림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성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왜 생각을 못했지? 은호 후배가 지역이를 다시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걸. 그렇게 오래 짝사랑했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안일했나? 성재는 뒷걸음질 쳤다. 발소리가 났다. 은호는 깜짝 놀라 지역이의 그림을 내렸다. 얼굴이 빨개졌다. 성재가 자신이 지역이를 그린 그림을 보고 있던 걸 봤다는 걸 은호도 알았다. 본부장님? 언제 오셨어요? 성재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방금이요. 지역이한테 은호 후배가 늦게까지 작업한다는 연락 받고 왔어요. 은호는 그림을 주머니에 넣으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 네. 마감이 다가와서요. 성재는 작업대를 둘러봤다. 침묵이 흘렀다. 은호는 성재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평소와 달랐다. 은호 후배, 늦었으니까 제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정리하고 갈게요. 아니에요. 밤늦었는데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성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다. 은호는 성재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본부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좀 생각이 많아서. 은호는 작업 도구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성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은호가 방금 전까지 보고 있던 지역의 그림을 떠올렸다. 지역의 그림, 그리고 은호의 미소.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은호 후배. 네. 나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은호는 손을 멈췄다. 성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도 부모한테 버림받았어요. 4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다시는 안 돌아왔죠. 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성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아픔은 깊었다. 그래서 은호 후배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입양하라는 이유로 동생 강호한테 시달리고 친어머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외롭잖아요.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본부장님, 성재는 은호에게 한 발 다가섰다. 그래서 내가 은호 후배를 지키고 싶어요. 나도 은호 후배처럼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은호는 떨렸다. 성재의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대답하기 전에 현장 문이 열렸다. 은호야. 이지혁이었다. 지혁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현장을 둘러봤다. 성재와 은호가 가까이 서 있었다. 지혁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성재야, 아직 있었구나. 성재는 뒤를 돌아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은호 후배 데려다 주려고. 지혁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날카로웠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데려다 줄 거니까. 성재는 지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지혁아, 내가 나한테 은호 후배가 늦게까지 작업한다고 알려줬잖아.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런데 내가 데려다 주려고. 성재는 잠시 침묵했다. 지혁의 의도를 알아챘다. 지혁의 미소가 사라졌다. 은호는 내가 데려다 줄게. 같은 방향이거든. 성재는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서 당황한 표정이었다. 은호 후배, 괜찮아요? 은호는 머뭇거렸다. 성재의 진심 어린 고백이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혁의 눈빛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저는 지혁이 은호에게 다가갔다. 은호야, 집에 가자. 늦었어. 지혁은 은호의 가방을 들었다. 성재는 지혁의 행동을 지켜봤다. 지혁은 은호를 자연스럽게 자기 곁으로 끌어당기고 있었다. 성재는 한 발 물러섰다. 그럼 먼저 가. 은호 후배, 내일 봐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본부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성재는 현장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은호는 지혁을 올려다봤다. 선배, 왜 그렇게 말했어요? 지혁은 은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나도 은호 너를 지키고 싶어서. 은호는 숨이 멎었다. 선배. 지혁은 은호에게 한 발 더 다가섰다. 나 너를 좋아해. 너를 지키고 싶어.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지혁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선배가 나를. 지혁은 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은호는 고개를 숙였다. 너무 혼란스러웠다. 성재의 고백도 지혁의 고백도 모두 진심이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지키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은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을. 지혁은 은호의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다. 가자. 오늘 너무 늦었어. 은호는 지혁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는 성재의 차가 아직 서 있었다. 성재는 차 안에서 은호와 지혁이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은호와 지혁은 나란히 걸었다. 성재는 핸들을 꽉 쥐었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를 빼냈다. 지혁이 너, 어떻게 나한테? 은호 후배, 너를 지킬 수 있을까? 성재의 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음 날 오후 은호는 고성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은호 씨, 나예요. 시간 있어요? 은호는 작업 중이던 손을 멈췄다. 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고성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다. 저번에 건강검진 받았잖아요. 결과가 나왔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상하다니요? 제가 어디 아픈 건가요? 아니에요. 아픈 건 아니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시간 괜찮아요? 은호는 시계를 봤다. 오후 3시였다. 네, 괜찮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은호 씨 있는 곳으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은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작업복을 벗었다. 건강검진 결과가 이상하다니. 무슨 일일까? 1시간 후, 은호는 고급스러운 카페에 도착했다. 고성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장님. 고성희는 미소 지으며 은호를 맞았다. 어서 와요, 은호 씨. 앉아요. 은호는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데요? 고성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은호 씨 검사 결과 봤는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HLA 항원형이라고 들어봤어요?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게 뭔데요? 고성희는 서류를 펼쳤다. 조직적 합성항원이라고, 쉽게 말하면 사람마다 고유한 면역 지문 같은 거예요. 혈액형처럼 유전되는 건데 가족끼리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은호는 고성희를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은호 씨 HLA 항원형이 나랑 너무 일치하는 거예요. 은호는 숨이 멎었다. 네. 고성희는 은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일치율이 너무 높아서 의사 선생님도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은호는 손을 빼려 했지만 고성희는 놓지 않았다. 은호 씨, 혹시 유전자 검사 한번 받아볼래요?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은호는 혼란스러웠다. 유전자 검사요? 왜요? 고성희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몰라서요. 은호 씨 입양됐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혈연이라면. 은호는 고성희의 말을 끊었다. 이사장님,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냥 입양아예요. 고성희는 은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래도 확인해 보면 안 될까요? 나도 딸을 잃어본 사람이거든요. 딸을 시장 화재로. 은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고성희가 저번에 만취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다. 쌍둥이를 낳고 한 아이를 잃었다. 이사장님. 고성희는 은호의 손을 꽉 쥐었다. 은호 씨, 부탁이에요. 한 번만 검사 받아줘요. 내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부할 수 없었다. 고성희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알겠어요. 검사 받을게요. 고성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은호 씨. 병원 예약해 놓을게요. 은호는 카페를 나서며 가슴속 불안을 떨칠 수 없었다. 혹시 정말로 고성희와 혈연 관계라면?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었다. 하지만 고성희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일주일 후, 은호는 고성희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는 날이었다. 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진료실 문 앞에 섰다. 이사장님, 저 혼자 들어갈게요. 고성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나도 같이 들어갈 거예요. 의사는 두 사람을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은호와 고성희는 나란히 앉았다. 의사는 서류를 펼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호는 숨을 참았다. 고성희는 은호의 손을 꽉 잡았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유전자 일치율 99.9%입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은호는 귀가 멍했다. 의사의 말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요? 의사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지은호 씨와 고성애 씨는 친모녀 관계입니다. 은호는 고성이를 돌아봤다. 고성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은호 씨가 내 딸이라고요. 고성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한유라 유라야.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은호 씨, 검사 결과는 정확합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에덴 보육원 출신이에요. 입양하라고요. 어떻게 제가 이사장님 딸이에요? 고성이는 은호에게 다가갔다. 은호 씨, 내가 너를 찾았어.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딸을 드디어 찾은 거야. 은호는 뒤로 물러섰다. 죽은 줄 알았다고요? 고성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요. 쌍둥이를 낳았다고. 한 아이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기고 한 아이는 내가 업고 시장에 갔다고. 그날 불이 났어. 은호는 숨이 막혔다. 그럼 저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맡겨졌던 딸이야.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딸. 나는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27년 동안. 은호는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을 흘리며 진료실을 나갔다. 고성이는 은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은호는 뿌리치고 복도를 뛰어갔다. 은호 씨, 유라야, 기다려. 은호는 병원 밖으로 나와 숨을 몰아쉬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다. 고성이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는 것도, 쌍둥이 오빠가 있다는 것도. 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멍하니 바라봤다. 병원을 나온 후 한참을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집에도 가기 싫었고 카페 현장으로 가기도 싫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99.9% 일치. 모녀관계. 고성이가 자신의 친어머니라니. 27년 동안 그리워하던 엄마가 바로 곁에 있었다니. 은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혼란스러웠다. 고성이는 왜 자신을 찾았을까? 정말 딸이 그리워서였을까? 은호는 휴대폰을 꺼냈다. 양어머니 순이에게 전화하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은호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은호 씨. 고성이었다. 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사장님. 고성이는 은호 옆에 앉았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예전에 이 공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고성이는 은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바라봤다. 은호 씨, 미안해. 너무 갑작스럽게 얘기했지?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갑자기여서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믿기지 않아. 내가 죽은 줄 알았던 딸을 찾다니. 27년 만에. 고성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해마다 절에 갔어. 비구니 스님이 너처럼 보일 때마다 쫓아가서 물어봤어. 꿈에도 계속 나타났어. 내 딸이.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고성이의 눈물은 진짜였다. 이사장님. 고성이는 은호를 안았다. 유라야, 내 딸 유라야. 은호는 고성이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잠시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성이와 은호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침묵이 흘렀다. 은호는 감정을 추스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사장님, 아까 병원에서 제게 쌍둥이 오빠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오빠가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다. 은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봤다. 응, 간이 안 좋아. 은호는 숨을 들이켰다.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식이 필요해. 지금 대기 중인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쌍둥이 오빠, 얼굴도 본 적 없는 오빠가 아프다니. 그럼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성이는 한숨을 내쉬었다. 별장에 있어. 조용한 곳에서 쉬게 하려고. 은호는 고성이를 바라봤다.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고성이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이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말 만나줄 거야?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오빠잖아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빠인데 만나봐야죠.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마워, 은호 씨. 정말 고마워. 은호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오빠가 저를 알고 있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몰라. 오늘 처음 얘기할 거야. 은호는 긴장했다. 쌍둥이 남매. 27년 만에 만나게 될 오빠. 어떤 사람일까? 이사장님, 지금 갈 수 있어요? 고성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지금? 네. 빨리 만나고 싶어요. 고성이는 미소 지었다. 그래. 지금 가자. 차는 저기 주차장에 있어.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쌍둥이 오빠, 그 사람은 누굴까? 주차장으로 가는 길, 고성이는 은호를 슬쩍 바라봤다. 잘 됐어. 생각보다 쉽게 설득했네. 우진이를 만나면 은호도 마음이 움직일 거야. 쌍둥이 오빠니까. 고성이의 차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 은호는 차에 올랐다. 고성이가 운전을 했다. 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심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이사장님, 응? 오빠 이름이 뭐예요? 고성이는 잠시 망설였다. 나중에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차는 계속 산길을 올라갔다. 주변은 점점 고요해졌다. 30분쯤 지났을까?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별장 앞에 멈췄다. 고성이는 차에서 내렸다. 은호도 따라 내렸다. 별장은 생각보다 컸다. 2층 건물에 넓은 정원이 있었다. 들어가요. 고성이는 은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조용했다. 은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오빠는 어디 있어요? 2층 방에 있어. 올라가자.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 끝에 문이 하나 보였다. 고성이는 문 앞에 멈춰섰다. 은호 씨, 준비됐어요? 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성이는 문을 열었다. 우진아, 엄마 왔어. 문이 열렸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한우진이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우진아? 우진도 은호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은호, 내가 왜 여기? 고성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엄마, 왜 은호를 데려온 거예요? 은호는 고성이를 돌아봤다. 이사장님, 우진이가 제 오빠라고요?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진이가 내 쌍둥이 오빠야. 은호는 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아, 정말 내가 내 오빠였어?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쌍둥이라고? 고성이는 우진 옆에 앉았다. 우진아, 엄마가 어렸을 때 죽은 줄 알았던 내 동생 살아있었어. 27년 만에 다시 찾은 거야.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가 내 동생이라고? 은호는 눈물이 쏟아졌다. 우진아, 나 몰랐어. 내가 내 오빠인 줄. 우진은 고민에 빠졌다. 은호를 바라봤다. 친구로만 생각했던 은호가 동생이라니. 엄마, 왜 은호를 여기로 데려온 거예요? 고성이는 잠시 침묵했다. 은호는 우진의 창백한 얼굴을 봤다. 병색이 짙었다. 우진아, 많이 아파?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이 안 좋아. 이식 대기 중이야. 은호는 가슴이 무너졌다. 우진이가 아니 쌍둥이 오빠가 이렇게 아프다니. 우진아. 우진은 은호의 손을 잡았다. 은호야, 미안해.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우진이 내가 아프다는 것도 몰랐어.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진은 쓸쓸하게 웃었다. 미안해, 솔직히 말하지 못해서. 은호는 우진의 손을 꽉 쥐었다. 가슴이 아팠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우진. 늘 밝게 웃던 우진이 이렇게 병들어 있다니. 고성이는 두 사람을 지켜보며 입을 열었다. 우진아, 은호가 내 동생이야.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은호가 동생이라니.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엄마가 은호를 왜 여기로 데려온 걸까? 혹시? 은호는 우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빠를 어떻게든 도와야 해. 간 이식 대기 중이라고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별장을 나온 은호는 고성희와 함께 차에 탔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쌍둥이 오빠 우진. 아픈 우진이. 어떻게든 도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고성희는 은호를 슬쩍 바라봤다. 은호 씨, 괜찮아?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냥 우진이가 많이 아픈 것 같아서 걱정돼요. 고성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엄마도 매일 걱정이야. 은호는 고성희를 바라봤다. 이사장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고성희는 잠시 침묵했다. 핸들을 꽉 쥐었다. 은호 씨, 천천히 생각해봐. 급할 거 없어.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묻지 않았다. 차는 계속 달렸다. 한편 별장에 남은 우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은호가 내 동생이라니. 엄마가 은호를 데려온 이유가 뭘까? 혹시 나 때문에? 우진은 불안했다. 고성희의 눈빛이 떠올랐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계산된 눈빛. 설마 은호를 이용하려는 건 아니겠지? 우진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몸은 너무 약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차는 계속 달렸다. 고성희는 백미러로 은호를 바라봤다. 은호는 고개를 창밖으로 돌린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고성희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은, 차갑고 계산된 미소였다. 잘 됐어. 은호가 우진이를 걱정하고 있어. 이제 시간 문제야. 은호가 스스로 간 이식을 제한할 거야. 고성희는 핸들을 돌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모든 게 계획대로야. 우진이를 은호와 같은 학교에 보낸 것도, 둘이 친하게 만든 것도, 모두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 고성희는 앞을 바라봤다. 어둠 속을 뚫고 나아가는 헤드라이트. 그 빛처럼 고성희의 계획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차가 멈췄다.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지. 그 여자한테 갔잖아. 박성재 어머니. 그 여자. 고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나는 27년을 기다렸어. 복수하기 위해.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 고성희는 엑셀을 밟았다. 당신이 선택한 그 여자 집안에 내가 들어갔어. 박진석과 재혼해서. 이제 그 집안은 내 것이야. 고성희는 백미러로 은호를 다시 바라봤다. 은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은호야, 미안하지만 넌 우진이를 살리기 위한 도구야. 내 계획의 일부일 뿐이야. 고성희는 차를 몰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버린 남편, 그 여자, 그리고 그 집안 모두에게 복수할 거야.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고성희의 얼굴에는 차갑고 계산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27년을 기다린 복수.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 화려한 날들 23회는 어떠셨나요? 고성희의 27년을 기다린 복수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쌍둥이 오빠 우진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회차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